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상호 교환성 유럽 임상 시작. 미국 유럽 시장의 경쟁자는 주가 하락 어디서 멈출 것인가? 셀트리온 마이너스 3%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3.23%, 제약은 마이너스 2.9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낙폭이 큰 모습이 세 종목 다 연출이 되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정 과정이 첫 번째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 과정이 나온 다음에 재상승,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 여건과 더불어서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하락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놓여 있으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측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 3상 임상시험을 계획을 유럽에 제출을 했다. 임상 대상자는 366명이고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8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유럽 규제기관에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호 교환성,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인터체인저블에 대해서 상호 교환 내지는 대체 조제, 그리고 교체 처방,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셀트리온 측에서는 상호 교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약동학적으로 거의 동등하다고 평가된 물질을 뜻하며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약을 교체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즉 약사의 재량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 대신에 다른 바이오시밀러로도 대체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또한 셀트리온 쪽에서는 미국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유플라이마가 판매가 되잖아요. 물론 아직 FDA의 승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고농도 제형, 그리고 인터체인저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가 상호 교환성 임상을 통해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하면 경쟁력 강화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 공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유플라이마는 고농도잖아요. 여기에다가 상호 교환성까지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저가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전략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유럽에 앞서서 지난 8월 1일 날 미국의 FDA에도 상호 교환성 3상 시험 계획을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임상 시작이 11월 16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8월인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느냐. 이것은 미국에서는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FDA와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인 임상 완료는 1월 6일이죠. 여기서는 약효에 대한 임상을 하는 것이고요. 최종 완료는 2차인데요. 이것은 안정성에 대해서 임상을 하는 것이죠. 2024년 3월 29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셀트리온까지 포함을 해서 총 9개 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고농도잖아요. 따라서 고농도 측면에서는 알보텍과 셀트리온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고농도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온 상태잖아요. 지난 8월 15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농도 측면에서는 오리지널인 휴미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알보텍,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의 매출을 보면요, 80%가 고농도 제형입니다. 따라서 고농도 제형이라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상호 교환성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호 교환성 측면에서는 저농도이긴 하지만 베링거 인겔하임의 실태조가 FDA로부터 상호 교환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농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상호 교환성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보텍이 이미 상호 교환성에 대한 임상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올 11월부터 상호 교환성에 대한 임상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상호 교환성 임상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셀트리온, 알보텍,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해서 4파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본격적인 게임은 비록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요, 초창기에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본 게임은 2023년이 아니고요, 2024년 하반기 내지는 25년부터가 미국 시장에서의 휴미라 시장은 본격적인 게임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 시장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아달리무바이잖아요. 이것이 휴미라인데요, 시장 규모는 약 45조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럽 시장은 13%고요 미국 시장이 81%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13%이기 때문에 약 유럽 시장 규모는 5조 8,50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유럽 시장에서는 휴미라가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암제비타가 19%, 그리고 삼성의 임날리가 16% 정도인데요, 다 저농도거든요. 휴미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저농도 상태거든요. 따라서 작년까지 기준이니까요, 올해부터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스위칭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작년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의 매출은 141억에 불과하잖아요. 결국은 유럽 시장에서 작년엔 0.24% 정도밖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 시장이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자 역시 알보텍과 삼성 바이오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알보텍은 유럽 시장에서 고농도 허가가 완료된 상태죠. 그리고 상호 교환성 임상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는 고농도 허가가 나왔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상호 교환성 임상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휴미라 시장은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셀트리온과 알보텍, 바이오에피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본 게임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직은 유플라임에 대한 지나친 매출의 기대, 이런 부분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조금 느긋한 자세로 주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당장 올 3분기, 4분기는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SC, 이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3, 4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4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고요.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2만 1000주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17,000주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죠. 특히 거래량 증가인데요, 2시 50분부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세는 멈춰질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27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38,000주의 매수 우위, 외국인들이 최근 매수 강도보다는 오늘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요, 최근 연속적인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헬스케어도 거래량 증가의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죠.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인데요,
따라서 7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3,300주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직전 저점 때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약은 주력 제품인 고덱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셀트리온을 우리가 매물부담 차트로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매물부담 차트라는 것은 일정 기간 중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셀트리온은 지난 5월 19일 저점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는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가격대가 18만 5천 원대에서 19만 원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은 이 매물대, 이 부분까지 주가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19만 원 선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이 매물대는요,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대가 되는 것이고요.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이 부분이 지지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력들은 본전 가격대에 오면은요, 다시 방어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지대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100%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매물대가 가장 많은 지지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셀트리온의 주가도 하락세가 멈춰질,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의 매물부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가격대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 가격대죠. 따라서 여기서 지지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많은 매물대가 바로 밑에 놓여 있잖아요. 69,000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한 단계 더 밀린다 하더라도 69,000원 전후 이 가격대에서는 매물대 지지대가 포진을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조만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요, 아직은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3, 4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3, 4분기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폭락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 하더라도 올 초처럼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보다는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